이상하게 가슴 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우리 옆에 강현주 감독님도 계시지만 이제는 축제 현장을 저는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좀 껴주면 안 되나? 그런 느낌도 좀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선생님들 말씀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어찌 보면은 뭐 코로나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공연계 또 공연 예술 축제 전반에 걸쳐서 좀 침체기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유니마 청해라든가 또 세계 인형극 축제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뭐 단순히 인형극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연계 또 문화 전반에 걸쳐서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지고요. 그리고 유영민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앞에 계신 여기선 사실 젊은지 아닌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유영민 선배님 말씀 그대로 빌자면 이 안에도 우리 젊은 또 새로운 세대들이 앞에 선생님들 말씀 드리면서 격하게 긍정해주는 모습이 또한 희망이 아니겠냐, 잘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하셔서 저도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대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9년이죠. 89년에 춘천마임축제, 춘천인형극제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어제 우리 오정석 이사님은 인형극이 몇 달 빠릅니다라고 했는데 빠른 셈 요새 지금 그래서 올해가 두 축제 동갑으로 34년이랍니다. 내년부터 나이가 준다 그러는데 축제 나이도 줄게 되나요? 상관없는 거겠죠? 34년 동갑내기 축제이자 춘천을 문화의 도시, 예술 축제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양대 축이죠. 마임과 인형, 이 두 축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각생 강영주 감독님의 발표를 먼저 듣고 우리 산옥현 감독님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숙제였었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 Good to Great라는 제목을 뽑으면서 사실 이건 2014년도에 제가 이제 봤던 책의 제목입니다. 원래 제목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었는데 그걸 보는 내내 저는 이제 좋은 축제에서 위대한 축제로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었고, 그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이게 가장 큰 저한테 어떤 미션이 되고 있습니다. 마임 축제나 인형축제나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축제, 굿 페스티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대한 축제라고 자부하시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역에서 인간이 공연예술 축제를 35년간 지속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대폭 삭감되고 또 그쪽에서 행정에 전혀 도움이 없이 인간이 공연예술 축제를 이렇게 이어왔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고무적인 일인데요. 인형제가 이제 2025년도에 굉장히 큰 총회들을 개최를 하게 된답니다. 지역에선 굉장히 뿌듯한 일이고 자부심도 느껴지고 덩달아 기뻐지는 그러한 굉장히 좀 큰 일이거든요. 이미 인형국제는 분명히 춘천의 문화자원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어떤 큰 축제로 도약이 이제는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마임축제와 인형국제가 내년이면 35년을 맞습니다. 35회를 맞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들은 올해 축제 어떻게 하지? 올해 축제 무슨 프로그램 하지? 올해 축제는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사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축제의 미래, 중장기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항상 올해만 중요하고 내년까지도 바라보지 못하는지, 내년에도 왜 확실할 수 없는지.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나마 춘천의 마인 축제, 인형축제는 좀 중장기적인 미래들을 설계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들이 다 사라졌을 때 지역에서의 마인 축제, 인형축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축제를 지속시켰거든요. 이러한 힘들 속에서 아예 2023년도 35년의 축제들을 고민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지만 아예 지금의 35년을 발판으로 이 35년 뒤 70회 인형국제의 그림, 인형국제 모습들을 한번 꿈꿔보는 것,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떠한 상상들이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속에서 2025년도에 개최되는 유니마 총회가 그 70회 인형국제에 정말 그레이티스트 페스티벌로서의 꿈들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 계기가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그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연 예술 축제의 미션은요, 어떻게 보면 춘천이라는 이 도시와 이 춘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도시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예술과의 접점들을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분의 예술가들은 이 도시들,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의 정서들을 새로운 시선들, 새로운 해석들로 만들어내죠. 그런 작품들 속에서 우리는 이 도시를 분명히 계속 일상적으로 살아왔지만 굉장히 낯선 느낌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과도 함께 공연을 보고 축제를 즐기면서 묘한 일체감들을 만들어냅니다. 사회학자인 딜캠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얘기는 축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의 의례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계속 보면서 이게 축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읽어보면요. 일단 개인들 함께 모이게 되면 그들의 근접성으로 인해 일종의 전류가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이상할 정도로 감정을 고양시킨다. 표출된 모든 감정은 각각의 감정에 서로 공명한다. 이렇게 하여 마치 굴러가면서 커지는 눈사태처럼 최초의 감정은 매번 공명할 때마다 증폭된다 라고 썼습니다. 공연예술 축제에 왔을 때 작품을 보면서 각각의 사람들은 묘한 감정들, 웃음들, 행복감들, 그것들을 표출해냅니다. 피드백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박수를 쳐냅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 감정들이 침전되거나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충돌시키면서, 묘한 파장들을 만들어내고요. 이 파장과 파장들이 서로 뭉치면서, 여기에 쓴 말처럼, 눈사태처럼, 굴러가면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발전되고, 그 에너지는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로 확장되고 폭발되죠. 이게 축제, 국민의 축제의 작동 원리, 난장의 작동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딜캠에 이어서 터너가 얘기했던 리미널리티와 퀄리타스 이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춘천 축제 70회를 설계하려는 춘천 축제들의 핵심적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또 리미널리티는 어떻게 보면 문지방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어떤 내 방과 마루하고의 경계, 내 방과 어떤 바깥 공간의 경계, 이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일상생활과 축제와의 경계, 일상생활과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 또 예술과 일상과의 경계, 어떤 통가의적으로 보자면 소년과 성인의 경계, 그리고 총각과 신랑의 경계, 이러한 경계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경계가 상태에 있는 모호한 상태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지만 저쪽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 그러한 상태들을 리미널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미니타스는 그 리미널리티라는 그 상태에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람까지를 포함을 해요. 커뮤니티는 당연히 이쪽에 포함이 되고 그 리미널리티 상황에 처해 있는 공간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이 속에서 이 리미널리티는 공연예술 축제 속에서는 정말 딱 들어맞는 느낌들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상의 세계일 수 있고 허구의 세계일 수 있잖아요. 일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허구와 일상의 개념들이 모호한 그 상태들,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서로의 감정들의 파장들이 옆에 사람들까지 충돌하면서 터져나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축제성이 가장 큰 생명이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 속에서 새로운 축제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꿈이 꾸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